마치 식물 속에 식물 씨앗 속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영양분만 주면서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큰다. 이게 서구식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애들이 통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안학교 이런 것까지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가다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틀이 얘네가 어떤 식 사고를 하는 건지. 네, 어떤 식 사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애들한테는 악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 만만치 않아요. 애들이 짠머리 굴리는 게 살살 보이기 시작하거든. 어느 정도 크면. 그래서 아니 제 주변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 야, 집에서 통제 안 되는데 걔를 한 반을 모아놨다고 생각해봐. 미친다 진짜. 교실에서 기어댕긴대. 아니 부모도 그거를 안 좁혔잖아. 안 잡았지. 그런데 선생님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어떤 애는 뒤에 가서 오줌 싼대. 교실에서. 미친데. 통제가 될 것 같아요? 통제 안 돼요. 통제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비극적인 거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저희 8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거 사람들이 별로 하려고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남자가 가면 우선 점수를 줬어. 배점을. 왜냐하면 너무 여성 비율이 높아가지고 남자 선생님이 가기만 하면 그냥 연간함을 해줬어. 자격 기준에만 맞으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유치원 선생님은 하면 사람이 쫀쫀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때 돌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갔었고 그중에 남자가 가면 소신이 있거나 더 떨어지거나 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었다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 갔고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 갔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역전이 돼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겁나 어렵습니다. 서울교대 커트라인이 언간한 서울대 커트라인보다 높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약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때 약간 지진학과였었거든.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니까 사람이 재밌어요 이러지 부모 입장에서 키운다고 생각해봐라.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담될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돼. 나 이해가 된다. 이해가. 이게 일당백이야. 일당백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교육론을 안 배웠어. 저는 교육론을 이제 배우니까 이러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설득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목적을 준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목적을 주고 그거를 납득만 잘 시켜주면 할 사람이에요. 근데 목적을 안 주고 그냥 공부해라 이러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 그냥 패거나 하라고만 해도 하는 애가 있고 그건 약간 수동적인 그런 애들이 공무원 하면 잘해요. 그리고 창의력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애들은 자기 뚜렷한 의지가 안 생기면 안 해요. 아예. 그거 때린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에도 잘했을 거야. 소신만 있으면 잘 안 굽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손해를 봐도 사실 욕먹고 어느 정도 손해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럼 가지 뭐. 우리는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그게 참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됐는데 지금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마음을 모른대. 우리 때는 제가 왜 그런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심만 가져주는 선생님이면 애가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관심도 잘 안 가져줬지. 근데 선생님 잘 만나서 바뀐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진짜 인격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인격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애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그러면 너는 문제가 뭐니? 이러면서 오히려 부모보다 나아. 그래서 애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도 잘했던 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해. 얘는 철저한 모범생으로 계속 큰 애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리고 내가 손해 날 짓은 안 한다는 거지. 선생도.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개입하고 잔소리하고 뭐라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 사육하듯이. 닭이 조금 아프다 그래서 전체가 막 질병이 쫙 감염되는 거 아니면 그 닭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모기를 주고 축사나 이런 것들을 치워주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겠지.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무슨 가족같이 키워요. 나 이런 놈들 제일 혐오하거든. 가족같이 키우는데 씨 죽이냐? 그게 얼마 크면 죽는 거를 네가 아는데? 뭔 헛소리야. 가족같이 키우는 게 아니고 생계형으로 키우고 있지. 네가 지금 어디다 약을 팔어. 닭이나 돼지나 소를 가족같이 키우면 가족을 너는 죽여서 팔아먹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소를 위해서 가족을 너는 희생시킬 수 있냐? 그렇지는 안 하잖아. 그냥 그런 식의 이런 약간 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약간 빈정이 상하지. 자기는 굉장히 대단하게 뭘 하는 것처럼 그래봐야 저도 먹고 살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지 딴 게 뭐가 있어. 그게 현실이지. 근데 그걸 너무 막 미화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전에도 마치 환경보호자들은 마치 지구를 위해서 지가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일회용 종이컵도 쓰면 안 돼요. 젓가락도 쓰면 안 돼요.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마그마로 보냈어. 끓는 용암으로 보냈어.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너네가 보존하자는 거지.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보존하는 게 핵이 다 터져도 지구는 아무 생각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일회용품 많이 써가지고 그게 1000억 개를 1년에 써봐라. 지구가 생각이 있나? 지구는 아무 문제 없어. 지구는 아무 문제 없어. 인간이 더 해먹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더 해먹으려는 이기심의 발로지. 왜 지구를 네가 그걸 해? 그런 얘기도 있잖아. 무슨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죄가 뭔 잘못이냐? 그 한 놈이 문제지.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죄가 뭔 잘못을 했어? 네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놈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들. 마치 생각해 주는 것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그거 있잖아. 가족같이 돌고. 걔는 너랑 살기 싫어할 수 있다니까. 걔는 걔랑 살고 싶어 할 거라니까. 왜 걔가 너랑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 풀어줘. 그게 걔가 원하는 걸 수 있어. 근데 마치 이렇게 돌보는 거야. 야, 너 걔 입장을 생각해봐. 걔가 올드보이야?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음식만 먹어. 야, 그 올드보이 영화 못 봤어요? 최민식이 왜 빡쳤는데 만두만 주니까 그래. 그게 쿠폰이 차면 탕수육을 하나씩 와야 되는데 계속 만두만 주니까.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결국은
장도리를 들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 개가 망치를 못 드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 죽을 때까지 너 똑같은 사료만 먹어봐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너 죽을 때까지 짜장면만 먹어. 미치지. 걔는 그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렇게 뭐 보호를 해주면 더 오래 살고. 야,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좋은 거야. 걔는 걔끼리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 걔도 걔 친구를 사귀고 싶지 사람 친구를 사귀고 싶을까? 사람 입장에서는 걔는 선택된 거고 선택한 거고 걔 입장에서는 선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옆집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걔들끼리도 모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애견 카페에서 야 106동 어떠냐? 그쪽은 좀 특식 잘 나오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위해 주는 척 하지 마. 결국은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1차로 있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잘해주냐 못해주냐가 있는 거지. 마치 그것이 그 대상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몰라. 이게 또 애견 인구가 500만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에 개면 사람하고 별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서 부르면 자다가도 가야 되고 이거 개팔자 상팔자라고 어떤 놈이 짓거렸노 이러면서 나가겠지. 눈 부비면서 아유 씨 내가 진짜 야생에 있으면 약간 먹고 살기는 더 힘들겠지. 하지만 지들끼리 좋은 놈들 이렇게 댕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 재밌게 살던데. 저 어렸을 때 그런 개들 많이 봤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개는 반려동물은 둘째치고 애완동물도 아니었지. 그냥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지. 행인 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쪽으로 존재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주인이 발로 차면 깨갱거리고 하고. 그때는 왜 그걸 발로 차는지 내가 납득도 못했는데 자꾸 차! 희한하게 주인만 차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도 한 번씩 차고. 이거 왜 그걸 나 어린 마음에 진짜 그런 건 내 이해를 못했다. 제가 뭐 동물 애호가는 아니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정도로. 그런데 저는 진짜 그런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동물은 안 무서워해. 동물은 안 무서워. 그래 내가 전에 티베트 가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 쫓아다니고 고산병 위험지대에서 그 개를 잡으러 넌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나를 물고 네가 튀다니. 이러면서 나는 분명히 개한테 신호를 했어. 나는 너한테 적의가 없다. 개는 이렇게 모든 동물은 위에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랑 교감이 없는 애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내 머리보다도 큰 게 이렇게 위에서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밑에서 이렇게 만지고 싶으면 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보이게 해서 턱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 거거든. 근데 이 자식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이걸 씹네. 야, 먹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참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산병이 창궐한 데서 뛰어다녔어. 내가 저 개를 잡으리라. 야, 전생에 야크였는가 봐. 나 티베트 가서 알았다니까. 나 고산병이 없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고산병이 이런 얘기 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고산병이 되게 재밌는 게 담배 핀다고 해서 고산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술 마신다고 멀쩡한 놈은 멀쩡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걸리는 사람은 걸립니다. 그리고 고산병이 한번 딱 걸리면 내려와야 해결이 되고 내가 이게 화두를 든다. 고산병 딱 걸리는 사람은 얼굴이 백설공주가 됩니다. 그리고 화두를 들어. 무슨 화두를 드냐면 내가 돈 들여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집에 가고 싶어요. 딱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아니 진짜.
나는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는 고산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생에 야크였었나. 나는 왜 고산병이 없지? 저는 심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지. 또 이제 까불럭거리다가 한번 인생 쓴맛 당할 수도 있지. 전에 거기 가서도 고산병 있었잖아요. 저 아미산 금정 그 꼭대기 그 한 그 3,000m도 안 되는데 거기서도 고산병이 작동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저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라고. 고산병은 내려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누워가지고 뭘 하고 안 돼. 그냥 그 위에서 할 거면 산소 꽂든지. 비아그라 먹어서는 뭐 안 되고 그거는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니까. 비아그라가 고산병 약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혈관 확장제. 근데 다른 데가 확장이 너무 돼서 대박이 났지. 고맙지. 아니 그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이자 팔아먹고 그지? 백신 팔아먹고 그 두 개로 막 떡상을 해요. 쓸데없는 얘기였고. 왜? 이게 기독교 신이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아시아 전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전통, 유교 전통. 불교는 외래적인 거 아닙니까? 외래적인 거 맞아요. 인도에서 온 외래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에 온 지가 2000년이 넘어가지고 중국의 불교가 AD 67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AD 67년에 황실에 들어간 거거든. 중국 후한 한나라 때 명제라고 하는 황실까지 들어갔으니까 황실의 황제가 인지할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슬람 신자가 나올 정도까지 되면 그거는 한참 걸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급성장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가장 크게 급성장하는 게.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로 인해서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게 상류층까지 어느 정도 이상 파고들려면 한동안 걸리지. 그래서 그 AD 67년이라는 기점으로 봤을 때 최소 100년 이상 더 앞서서 들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중국으로 불교를 전했던 사람들은 불교를 믿을래? 이게 아니고 실크로드에서 대상무역을 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원래 믿고 있다가 이쪽으로 지점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불교를 가지고 굉장히 잘 돼가지고 엄청난 절들이 생겼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신도복이 없거든. 모모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너는 부처님께서 공부하라고 신도복을 없앴다.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내가 선배만 아니었으면 그래서 너는 신도에 휘둘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다. 뭔 의미야, 할 일 없어서 공부했다. 할 일 없어서.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를 굉장히 내가 한국에서 막 날려가지고 엄청나게 잘 됐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나 외국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미국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절을 하나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베트남이니까 프랑스, 베트남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거기 절을 지면 그 베트남 사람이 올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 베트남에 졌어. 그럼 베트남 사람이 올 것 같아? 한국 스님을 파견하고, 내가 돈을 거기다 들이부으면서 한국 스님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갖춰지겠지. 그게 한 뭐 50년, 100년 이렇게 흐르면 베트남 사람도 오겠지. 근데 초반에 몇십 년 사이에는, 지금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절 있어요? 미국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의 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거기 한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부터 따져.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파가 되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의 불교를 처음 전했던 사람은 원래 불교를 믿고 있는데 사업하다가 와서 이쪽에 안착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더 연원이 오래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버무려지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버무려지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불교고 어디까지가 유교인지 이게 좀 알딸딸해졌어요. 그거 이제 그만 얘기하라던데. 근데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계속 지들끼리 이렇게 뺏겨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지. 아니, 물론 달라. 다른데 형태, 외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처음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을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갤럭시다가 아이폰으로 바꿔도 난 그냥 쓰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넘어와도 큰 지장, 약간은 불편하지. 약간은 다르니까. 하지만 큰 차이가 없지. 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경쟁하면서 닮아간 거지. 그게 10몇 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공간에서. 그래서 불교하고 이제 유교하고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는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교 거 얘기를 하고 지금 불교 거 얘기를 해야 돼.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구분을 해주면. 그래서 완전하고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 서구 문화예요. 서구 문화. 그 다음에 불완전해. 인간은 불완전한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부모가 만든다라고 봐요.